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상식을 길러주는 공짜 점심입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최저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대폭 내린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정상화하는 작업에 나선 것인데요. 이 영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도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해 2024년까지 10만 1000가구를 조기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나 분양 물량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연 0.5%인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콜금리와 같은 단기 시장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도 점차 상승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가 높아지며 그만큼 부담이 커져 대출 수요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기준금리로 인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렇게 부채가 늘며 자산 가격이 높아져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실물 경제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는 리스크를 금융불균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이런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대출금리가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 은행이 내부적으로 정한 가산금리가 더해져 산정되는데요. 시장금리에는 이미 기준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미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작년보다 0.5에서 1%포인트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의 기준금리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추가 인상을 서두르지도 지체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가 조금 더 상승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발언입니다. 이주열 총재의 퇴임이 내년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선도 내년 5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총재는 집값을 올려 불평등을 심화시킨 총재로 기억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퇴임 전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생각입니다. 여전히 금리 수준이 낮은 상태지만 이번 조치가 영끌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는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민간 아파트를 포함해 총 10만 1000가구의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공공분양 물량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했는데요. 청약 수요가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우리가 아는 자이, 레미안과 같은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전청약에 대한 개념이 아직 모호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통상 청약은 건설사가 주택을 짓기 전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후 공사를 시작해 약 3년 정도 시일을 거친 뒤 이제 청약을 받은 사람들이 입주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정부가 대규모로 조성하는 3기 신도시를 짓기 위해서는 땅 주인들의 땅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주택에 대해 청약을 미리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2에서 3년 후에 나와야 할 청약 물량을 앞당기는 조치인 만큼 조삼모사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여기에 공공분양보다 오히려 더 절차가 길어질 수 있는 민간 분양 물량에 대해서도 사전 청약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현재 청약 대기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땜질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 확대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존의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과 같은 3기 신도시에 지어질 민간 아파트의 사전 청약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 대책에서 발표했던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공공이 주도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빠르게 진행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계획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이 얻어진 곳은 사업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부가 밝힌 지역은 증산 4구역, 수색 14구역, 불광 1구역 등 13곳으로 정부는 약 1만 9천 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 진행이 빠른 곳은 사전 청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8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매매 가격은 0.3%, 전세 가격은 0.19% 상승했습니다. 서울이 지난주 0.21%에서 이번 주 0.22%로 상승폭을 키웠고 경기 0.5%, 제주 0.42%, 인천 0.41% 등으로 상승세가 높았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정부가 청약 물량을 확대하며 부동산 가격 진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고삐 풀린 부동산을 과연 내년 대선 전까지 잠재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사고를 길러주는 유익한 방송.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다시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